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네트워크 형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네트워크 토폴로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두 개, 네트워크의 가장 최소 단위가 두 개의 컴퓨터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세상은 하나만 갖고 쓰지 않죠. 다 회사도 연결하고 PC방도 연결되어 있고 전 세계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컴퓨터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연결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른 그런 내용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자, 점대점형, 포인터 투 포인트. 컴퓨터가 두 대만 연결을 한 걸 말해요. 이렇게. 그래서 한 개를 쭉 연결했겠죠, 통신선. 이렇게 연결한 거를 포인터 투 포인트다. 1대1이다. 1대1. 전용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전용 회선이다. 전용 회선이라는 얘기는 중간에 아무런 개체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게 없다. 이게 있다는 건 이제 교환 회선이라는 얘기죠. 교환, 중간에 교환기가 있다는 건. 이런 거 없이 그냥 1대1로 통신선으로 연결된 거를 전용 1대1 포인터 투 포인트 이렇게 얘기해요. 아, 1대1로 생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멀티 포인트는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컴퓨터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게 쭉 중심으로 쭉 동그랗게 휙 될 테니까 별같이 생겼다 할 수 있죠. 별같이.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걸 스타형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이제 중간에 허브라는 장치가 있어요. 여기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저 컴퓨터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분배기라고 그래, 한국말로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는 나중에 이제 배워야 됩니다. 4장에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걸 스타형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중앙 컴퓨터, 여기는 각 컴퓨터, 단말기라고 하고, 여기 있는 것을 보통 주국 이런 말을 쓰고요. 여기는 종국 이런 말을 써요. 혹은 여기는 1차국 이런 말을 쓰고 여기는 2차국 이런 말을 써요. 저 어려운 말로 이거는 서버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클라이언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프린트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웹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한 거.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자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컴퓨터, 중앙 컴퓨터를 우리가 서버라고 한다. 그것을 우리가 스타형이라고 하고 뗐다 붙였다 좋죠. 이 하나 망가져도 통신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두 개 망가도 안 받아요. 얘네들은 다 돼. 직접 통신은 안 되죠. 그렇죠?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 컴퓨터를 통해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얘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 중단.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스타형. 그 다음 멀티 드롭형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중앙 컴퓨터가 있고 얘는 통신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연결합니다.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된 거. 이걸 멀티 드롭이다. 그리고 데이터들은 이렇게 갔다 들렸다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이 선을 우리는 공유 회선이라고 하고 뼈대에 해당된다 그래서 백본이라고 그래요. 백본. 그리고 여긴 중간 정류장과 같다, 버스 길과 같다 그래서 이걸 멀티 드롭형을 버스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스형. 그래서 맨 끝에는 터미네이터가 있고 요거를 백본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의 공유 선로를 써요. 그죠? 들렸다 이렇게 갑니다. 항상 데이터를 보낼 때 들렸다 없어? 그럼 일로 가고 없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죽어도 영향을 받지 않죠. 그냥 안 가면 되니까. 그렇죠? 이런 형태. 이거를 우리가 버스형이다. 버스형. 자, 그 다음에 루프형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링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된 선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컴퓨터를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버스형에서 회전됐다. 이렇게 버스형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근데 얘는 이어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컴퓨터가 망가졌다 그러면 일로 안 가면 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 우회할 수 있다는 얘기. 이걸 링형이라, 링형. 루프형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해 온 겁니다.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개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랜의 기본형이다 이래 얘기해요. 랜의 기본형. 랜은 뭐냐면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지역적인 망. 그러니까 개인망.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에 쓰는, 우리 회사는 아무나 들어와서 쓰는 게 아니죠. 우리 회사 사람만 쓰는 거잖아. 여러분 집에서 컴퓨터를 뭐 노트북 여러 개 집에 동생 거, 뭐 부모님 거 이렇게 해서 한 서너 개 쓰고 있다. 요게 랜이에요. 외부 사람이 이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없죠. 이 컴퓨터를. 그렇죠. 외부 사람이 같이 다 공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만 쓰는 지역 네트워크.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네트워크다. 그래서 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을 때는 요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데 그 중에 링형을 가장 많이 쓴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는 스타형을 가장 많이 써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링형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기억하셔야 되겠고, 링형은 세계 랜 기본형이 하나다. 물론 자세하게 여기서 쓰는 형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4장에서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됩니다. 망형은 뭐냐면, 망형은 모든 컴퓨터를 다 연결을 해요. 여기 컴퓨터 있고 메쉬형. 여기도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고 이렇게 다 연결한 거예요. 다 연결해도 되고 거의 연결된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우리가 이렇게 연결했을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전화 교환국은 우체국 전화국끼리는 이렇게 연결합니다. 혹은 서버끼리는 이렇게 연결을 해요. 여기 연결된 단말기들이 이렇게 있겠지. 이런 것들 교환기를 보통 많이 쓰거든요. 교환기가 될 수도 있고 컴퓨터가 될 수도 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드란 말을 써요. 노드. 자, 앞으로 이제 노드를 많이 접하게 될 텐데, 노드는 하나의 덩어리. 뭐 컴퓨터가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어떤 사이트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이트. 뭐 서버도 되고, 클라이언트도 되고, 지금처럼 교환기도 되고, 이런 형태를 다 통틀어서 대명사급이 노드란 말이에요. 노드는 어떤 특별한 어떤 기계 제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더미, 한 지점, 선이 아닌, 통신선이 아닌 하나의 덩어리 이렇게 얘기하면 다 노드고, 그 노드는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교환기가 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컴퓨터하고 교환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건 어떻게 직접 개인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이쪽 광화문 전화국, 종로 전화국, 저쪽 부산 전화국끼리는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 완벽하게 연결되지는 않고. 또 중요한 건 얘가 중단이 돼도 위에서 갈 수 있잖아요. 여기가 없다고 해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통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런 특징. 자, 트리형은 이거죠. 컴퓨터 연결됐어요. 여기 또 컴퓨터 이렇게 연결됐어요. 또 이렇게 컴퓨터 연결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리란 말은 나무란 뜻이잖아요. 왜 나무란 말을 썼을까요? 여기가 뿌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들어보세요. 거꾸로. 그럼 나무 줄기 뻗어 나갔잖아. 그래서 트리란 말을 쓰는 거고, 맨 첫 번째 뿌리라고 그래요. 뿌리. 그래서 루트란 말을 쓰는 거예요. 루트. 그래서 이 컴퓨터를 공유하지 않으면 이쪽을 갈 수가 없고, 얘가 죽으면 이건 다 죽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트리고조입니다. 자, 각각의 특징이 있겠죠. 책에. 조금 더 살펴보고, 교환형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환형. 물론 나중에 5장에서 이제 통신망 구조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교환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럼 이렇게 중간에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교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교환기야 이게. 그리고 컴퓨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 교환, 중간에 교환해 준다는 얘기야. 교환원, 우리가 맨 앞에 가보면 교환기라는 걸 배웠어요. 통신 시스템 발전. 맨 앞에 정보통신 시작하는 두 번째 정도의 통신 시스템 발전에서 교환기에 대한 것을 전화기 배울 때 잠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려면 직접 연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중간에 교환기를 통해서 연결이 된 겁니다. 교환기를 통해서. 전 세계 컴퓨터는 직접 연결된 게 없어요. 다 어디? 이 교환기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되는 그 통신선을 9개를 연결하려면 엄청난 통신 회선의 비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교환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환기가 뭐냐? 우체국이다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우리가. 똑같은 말은 아니겠지만 우체국이다. 우리가 편지를 하나 보낸다고 해봅시다. 편지를. 어차피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쓰던 기술을 무시하고 발전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의 기술, 전화나 편지를 배달하는 우편 배달 시스템을 계속 경험을 해왔고 그 기술을 컴퓨터에 적용한 게 바로 지금 쓰는 인터넷 기술이죠. 이메일이라는 건 편지 때문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편지가 없었으면 이메일이라는 건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봐요. 내가 전화를 바로 컴퓨터 기술에 적용한 게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이 된 게 이메일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급속도로 발전이 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우체국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체국이라고 생각하자, 이거를. 그럼 편지를 썼잖아요. 그럼 내가 직접 배달해 줄 수가 없잖아. 택배기사 써서 아니면 어느 정도 퀵 서비스 써서 갖다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교환 시스템이 있다는 건 얼마나 좋아. 여기다가 얘가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인데 9번에다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직접 보내면 너무 돈이 드니까 교환기를 이용해서 우체국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편지를 보낼 때. 우체국의 편지에다 뭘 써? 편지 봉투에다가 내 주소, 네 주소, 너 주소. 내 주소는 이거고 네 주소는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번을 다는 거고 여기는 9번을 다는 거 아니야. 이 주소, 이게 위치. 여러분 여기는 도메인 주소. 네이버 이거 말고 그전에는 IP 주소, 이런 게 IP 주소, 이게 도메인 주소. 이런 주소가 필요한 것은 중간에 교환기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지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야. 퀵 서비스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교환기를 거쳐서 보내겠다.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비용도 적게 들고 일단 편지를 보내겠다는 거야. 그럼 이거 편지를 뭐라 그랬어 아까? 플레임이라고 했어. 플레임. 보내는 데이터가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다. 형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우체국 아저씨가 여러분 편지 보낼 때 구격봉투 아닌 거 막 보내. 우표도 막 아무 데나 붙여. 주소도 아무 데나 붙여. 그러면 안 보내줘. 구격봉투가 있다고. 약속이라고 이렇게 하자고. 그래야지만 우체국에서 신속하게 빨리빨리 보내주지. 퀵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냥 신문지 둘둘 사서 아저씨한테 저쪽 주소만 써주고 보내달라면 보내준다고. 거기는 내 주소 쓸 필요도 없어.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교환 시스템, 우체국이라고 하는 그런 일정한 룰을 갖고 있는, 규칙을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쓰려면 규칙적인 형식이 필요하고 이걸 프레임이라고 하고 그 안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주소가 있어야 된다. 왜? 주소가 없으면 보낼 수가 없잖아. 주소가 없는데 어떻게 배달해줘? 이런 방식이 교환기고 전 세계는 다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만약 교환기가 없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없다면 모든 컴퓨터가 전 세계가 연결이 될까? 한 10개만 연결한다고 생각해봐. 10개. 아까 메시형 5개만 해도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 10개.
자, 노드 수가 5개면 완전 연결했을 때 2의 n-1이에요. 그러면 2분의 5 빼기 1에서 2분의 20이잖아. 10개가 필요한 거야, 10개. 메시형으로 완전하게 10개 필요해, 통신선이. 전세 컴퓨터 5개야?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만 5개인데. 이 룰로 계산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통신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나 누구나 다 어떻게 돼? 교환기를 통해서 여러분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가 직접 연결된 건 없어요. 거의 다 하나의 노드, 이런 중간 과정을 거쳐서 연결이 되어진 거고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이게 우리 집이야, 하나. 이게 다른 집이야. 여기 회사야. 이렇게 교환기끼리 연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환형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책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점대점, 직통, 전용 회선이다, 직선 회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점대형. 멀티포형, 스타형이죠. 얘도 직선 회선입니다. 멀티, 직선. 얘도 직선, 직접 연결했죠. 컴퓨터끼리는. 여기는 단말기, 여기는 중앙 컴퓨터 서버. 1차국, 2차국. 서버, 클라이언트. 주국, 종국. 멀티드롭 이렇게 생겼죠. 백번이다. 터미네이터 끝에가 있는 부분이. 갔다가 와야 되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터미네이터가 필요한 방식은 토플리지는 전송에서 단절되면 전체. 여기가 끊어지면 단절된다. 얘가 죽으면 상관없는데 컴퓨터 끊으면 갈 수가 없잖아. 공유 선로죠. 여기는 죽어도 상관없지. 얘는 안 쓰면 되니까. 여기는 그럼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뭐 상관이 있어. 그 얘기입니다. 루프형 이렇게 생겼죠. 랜에서 가장 많이 쓴다. 컴퓨터가 절단되어도, 하나가 절단되어도 괜찮고, 이게 끊어지면 일로 안 가면 일로 갈 수도 있잖아. 얘를 쓰려면 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없어. 끊어졌으면 일로 돌아가면 되지. 우회해서 갈 수 있다. FDDI 현재 쓰고 있는 광 케이블, 이걸 광으로, 선을 광으로 만들고 링 형태로 운영을 하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FDDI다. FDDI. 보기 전에 랜의 기본형은 뭐다? 스타형. 랜은 뭐라 그랬어요? 규모가 작은 소규모 네트워크고 스타형, 버스형, 링형 세 가지가 존재한다. 반드시 기억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FDDI를 볼까요? 최대 200km까지 연결이 가능한 랜이에요. 광 케이블을 씁니다. 기본. FDDI는 광 파이버여야 되는 얘기예요. 광 파이버. 그러니까 여러 개의 컴퓨터를 광으로 연결해서 링 형태로 운영하는 그러한 분산 네트워크를 FDDI라고 그래요. 토큰 링.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중에. 그러니까 링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운영 방식을 말하는데 이건 4장에서 배워요. 넓은 지역에 수천 명의 사용자를 사용할 수 있고, 플레임 아까 보내는 데이터 형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우표, 편지 봉투 같은 형식이 4500바이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근데 두 개의 토큰 링을 사용하게 되는데, 두 개의 토큰이죠, 사실. 토큰이 뭔지 모르죠? 하나가 망가지면, 그러니까 토큰 운영할 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제가 토큰 링이라는 걸 뭘로 보통 비교하냐면 회전 초밥으로 많이 비교해요. 회전 초밥. 회전 초밥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거야. 회전 초밥에 하나만 갖고 다녀요. 회전. 물론 여러 개가 있잖아요. 회전 초밥이 딱 하나 있는 거야. 빙글빙글 돌아, 그게. 그럼 내가 저기 있는 놈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그 회전 초밥을 딱 하나 잡아. 거기다 메시지 딱 올려. 쭉 가요. 걔한테. 이렇게 운영합니다. 회전 초밥인데 회전 초밥이 하나야. 하나 더 든 게 두 개의 토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4장에서 배우고, 지금 네트워크 형태 구조니까. 그래서 토큰 하나 더 둬서 하나가 망가지면 언제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망형. 이렇게 생겼죠? 메쉬형이라고 하고, 완벽하게 연결할 때 회선수가 나오죠? 노드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다. 그러면 5하고 5 빼기 1. 5에서 n개에서 하나 빼고 n개하고 곱해서 2로 나누면 돼. 교환기가 대부분이다. 교환기. 그 다음에 트레형. 이렇게 생겼죠? 역시 허브라는 얘기 했죠. 이 상태로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스타형이죠.
멀티 포인트형이에요. 근데 거기다 하나 또 빼가지고 밑에 또 구조를 만들어낸 거야. 여기가 뿌리. 뿌리에서 두 개 줄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줄기 하나에서 또 뿌리가 이렇게 나온 거야. 줄기가 세 개가. 부모 노드. 부모 있는 걸 부모 노드. 부모 노드. 자식 노드. 얘가 있어야 이거 있는 거니까. 허브 장비가 필요하다. 여기 허브예요. 관리가 용이하다. 이쪽 관리를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그룹, 저쪽 그룹. 부서를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뭐야? 반을 나누는 이유는 뭐야? 다 그만큼 관리하기 편하게 사는 거죠. 자, 그게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자, 교환기. 교환기는 뭐다? 자, 모든 컴퓨터는 하나의 교환기에 접속해 데이터를 교환한다. 전세 컴퓨터는 교환기에 연결되어 있다. 교환기를 통하여 데이터를 전달한다. 교환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화번호를 쓰는 것도 상대편의 주소입니다. 그죠? 상대편의 주소예요. 전화번호를 안 쓰는 통신이 있어요. 군대 가면 남자들 그냥 북 통신 보안하고 겁니다. 군대에서는 핸드폰 같은 거 가지고 군사작전 안 해요. 해킹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선을 끌고 갑니다. 교환기도 안 씁니다. 왜? 교환기 해킹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을 끌고 작전에다 선을 쭉 연결을 해요. 직통이야, 이건 직통. 빅빅 돌리고 통신 보안하고 얘기합니다. 왜? 그 선만 통할 수 있게. 끊어지면 안 들리는 거지. 교환기를 쓴다는 것은 현실적인 거고, 그죠? 보안이 취약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 우체국이잖아요, 이게 우체국. 우체국에다가 돈 한 100만 원 정도 딱 해서 보낼 수 있습니까? 불안해서 못 보내. 편지 봉투에 100만 원 현금 딱 해서 100장, 만원짜리 100장 보낼 수 있어? 못 보내요. 못 보내. 불안해서. 그만큼 교환망을 쓰는 건, 우체국을 쓰는 건 불안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지를 올 때 우체국 지정한 형식으로 편한 편지를 보내는. 진정한 형식으로 플레임 매우 중요합니다. 플레임. 받은 사람 주소와 보낸 사람 주소 있어야 되죠? IP 주소, 도메인 주소, 전화번호 이건 다 뭐야? 바로 교환기를 쓰고 있다는 거야. 데이터 형식을 갖춘 플레임 전송해야 교환기가 처리할 수 있다. 자, 문제를 풀어보죠. 중앙에 호스트 컴퓨터가 있고 터미널들이 연결되어 있는 중앙 집중샵 당연히 알 수 있죠. 스타형 혹은 멀티 포인트형. 첫 번째. 한 노드는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교환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사이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절단된 우회해서 사용할 수 있다. 노드가 절단된 우회해서. 전형적인 링형을 말하는 거네요. 다음 형태. 다음 토폴로지에 대한 설명이다. 토폴로지. 연결 형태 같은 말이에요. 한국말로. FDD와 광케이블은 뭐야? 링이잖아. 링. 허브 장비와 토폴로지는 네트워크 관리가 편한 거. 트리. 터미네이터가 필요한 거. 버스. 자, 구조를 보고 어떤 특징을 알아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 그림을 보고 어떤 특징들이 있구나 해야만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답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